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김홍걸TV 2편입니다. 이명선, 이북, 구도민 정착위원회 사무총장님과 함께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탈북하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식량 부족이죠. 뭐 그러니까 생활하기 어려우니까 중국에 가면 식량을 얻을 수 있다. 좀 일을 하면 돈을 벌어올 수 있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탈북을 하는 거죠. 특히 겨울 같은 경우에는 그 강을 넘기가 엄청 쉽거든요. 그냥 후딱후딱 넘어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중국 공안에 단속이 되면 중국에는 중국법에 의해 가지고 그 사람이 온 나라로 귀환시키거든요. 이게 나라 간의 그런 절차인데 여기 이제 뭐가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시민단체라고 하는 NGO 단체나 국제단체하고 또 연합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탈북난민으로 중국이 인정하라. 이 사람 단속된 사람들을 이북으로 북송하지 말아라 하는 걸 자꾸 떠드니까 중국이 더 이제 자극을 받아가지고 빨리 그런 일이 없게끔 다 이주시켜라. 중국에 와서 사는 사람들을 다 북한으로 돌려보내라. 그런 것이 이제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는 북한을 자극하고 중국을 아주 자극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그 이벤트로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 탈북민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자제해 주면 북한 주민들이 북한에서나 중국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나 조금 그렇게 너무 불안을 하지 않겠는데 이런 것이 좀 아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탈북민 송환에 대한 얘기를 공개적으로 시끄럽게 떠들면 그게 탈북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피해가 간다. 엄청난 피해가 가죠. 이것이. 북한 정부도 더 잘 알고 있고 그냥 묵과하고 가는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자꾸 우리 한국 쪽에 그 극우 보수 단체들이 자꾸 이걸 건드리니까 오히려 이제 탈북민들에게 더 큰 피해를 주고 중국 정부도 짜증나고 막 북한 정부는 이거 모르는 척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자꾸 북송해서 넘겨보내니까 이제 또 처벌해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돌고 있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평양에 가본 적도 없는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지난번에도 그 김정일 위원장 사망설 나왔을 때도 그렇고 북한 권력의 핵심부에서 벌어진 일을 마치 자기들이 보고 온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100% 거짓말입니다. 네. 그거 다 억측이고 추측이고 거짓말이고 사기일 뿐입니다. 그게. 아니 우리 대한민국 이런 자유국가에서도 아니 우리 대통령님이 뭘 하는지 아는 군민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청와대 옆 동네에 사는 분들도 청와대에서 벌어지는 일은 모르죠. 그거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북한에서 온 그 극우 탈북민들이 한 100여 명이 있습니다. 그 극우 단체들에 이제 포섭돼 가지고 반공 이제 운동하는 그 친구들이 그냥 자다 일어나면은 지어내는데 그거를 이제 보수 언론사 구구 언론사들이 그거를 또 자꾸 거짓말을 지어내거든요. 최근에는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까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거짓말쟁이라는 그 욕을 우리 같은 일반 탈북민들이 다 먹고 있는 겁니다. 네. 그건 알 수도 없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대해서 어떤 진전이 없고 북한의 비핵화도 이제 가망 없다 이런 시각이 많은데요. 북한 지도부는 그래도 이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 인민군 생활하면서도 보면 뭐 다 압니다. 교육을 하니까요. 우리는 이제 남한보다 잘 못 산다 우리가. 남한 군대는 고기 먹는데 우리는 이 우거지도 제대로 못 먹이는데 장군들은 다 얘기하고 교육도 다 그렇게 주거든요. 우리는 정신적으로 더 튼튼히 무장해야 된다 이런 교육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약하니까
핵무기나 전략무기를 가져야만 우리를 건드리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죠. 미사일이나 뭐 이런 시험을 했다고 하면은 궁지와 자부심을 가집니다. 아, 우리가 저렇게 센 무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미국이나 남조선이 쉽게는 건드리지 못하겠다. 북한 인민들에게는 하나의 마음의 기둥이죠, 이게. 그러면서도 한쪽으로는 중국, 러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북한 인민들은 크지 않거든요. 반면에 남쪽에 대한 기대는 큽니다. 남한하고는 좀 평화롭게 지내가지고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 우리가 중국 생활 수준은 다시 앞설 수 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핵이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가 침략당할 염려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산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거기 이제 상당한 위로를 받는 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은 미국이나 남조선이 자기들을 점령할 것이다. 이런 이제 교육이 되어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같은 동포니까 남측과 사이만 좀 좋아지면 그렇죠. 경제적으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는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중국 놈들하고 싸우면 북한 사람들은 그래요. 야, 너 우리가 남조선하고 협력해가지고 경제를 선보면 10년이면 중국 놈들 따라 앞선다니까. 그 무시하지 말라 하면서 이제. 그러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에 평양에서 10여만 군중 앞에서 연설을 했을 때 평양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남쪽하고 사이가 풀려가지고 우리도 좀 경제적으로 넉넉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그때 좀 가졌었겠네요. 그렇죠. 대단한 행사였죠. 나도 보고 확실히 김일성, 김정일 시대하고 김정은 시대는 다르구나. 상당히 진보됐구나. 옛날에 소련이나 중국하고 사이가 좋았을 때도 그쪽 지도자가 와서 북한 주민들 앞에서 연설하는 그런 기회는 주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많은 군중 앞에서 연설하는 것은 수령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도 남한 대통령이 옛날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내가 인민군대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남한하고 전쟁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엄청 진보됐다, 북한.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모르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이 많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그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데서 북한 모습을 많이 담고 있는 걸 봤는데 북한 장마당에서 한국 물건이 팔리는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북한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한국 상품이 본체로 들어간다거나 상표거나 허가를 받고 들어간다는 거는 규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압록강 두만강으로 밀수를 하거든요, 이게. 북한 사람들에게 아랫동네 물건은 다 명품이거든요, 지금. 압력밥솥부터 울디오, 뭐 화장품 이런 거가. 그거는 되게 고급 간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암암내 사용하고 장마당에 나와가지고 한국산이라고 파는 거는 대부분 다 중국에서 짝퉁, 한국산을 짝퉁으로 만들어가지고 밀수해버릴 거예요. 그게. 어쨌든 장마당에는 짝퉁 한국산이지만 판매들이 암암리 되는 거죠. 두만강, 압록강이 저도 가봤지만 겨울에 얼어붙으면 빙판을 걸어서 쉽게 넘어다닐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북한 개도 아침에는 싹 해서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와가지고 훔쳐먹고 저렇게 돌아가고 이제 오니까 이렇게. 평양은 고사하고 백두산, 금강산도 못 가본 주민들이 대다수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북한 주민들이 평양을 이제 구경하려면은 그게 한 1000명 중에 한 명이나 될까?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북한에는 평양이 이제 혁명의 수도로 이제 수도법에 의해 가지고 승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여행증명서에 평양으로 들어오라 하는 승인을 받아야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비자나 좀 비슷한 겁니다, 이렇게. 북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지방 도시는 좀 자유롭게 다녀요, 이렇게. 그러나 이제 평양만은 쉽게 다닐 수 없죠. 탈북민들도 대체적으로 평양에서 살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평양을 가본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드물죠. 2편에서는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3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